안녕하십니까, 이표도전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항상 자산 배분 측면에서 어떤 자산을 사고 어떤 자산을 팔고 이런 내용보다는 주로 어떤 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로 설명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특히 이제 저희가 버블이 껴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조금 최근에 조금 많이들 나오고 있고, 금리를 오르게 되면 그 올린 금리 때문에 그 버블을 건드리거나 터뜨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이제 리만 사태 이후로 이제 주도주라고 하거나 주도 섹터라고 하거나 주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테크 섹터였습니다. 그러면 이 테크 섹터를 가장 많이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선진국 투자자들, 왜냐하면 먼저 알고 먼저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기도 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과 다르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펀드메인 서베이, 즉 글로벌 부자, 글로벌 기관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테크 섹터, 이 기술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 자체나 투자 트렌드 자체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투자했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주 투자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2003년도, 즉 저희가 닷컴 버블이 00년도에서 01년도에 터졌고요. 그리고 2003년도까지 테크 섹터에 대한 어떤 매수세,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03년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이 안정되고 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것은 2009년 리만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실물 자산들에 대한 폭격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비실물 자산으로 가까운 서비스 혹은 인터넷, 그리고 기술 개발과 밀접한, 그러니까 비실물 자산이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훨씬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리려고 했더니 높은 레버리지가 필요했고, 높은 레버리지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금융 사이클, 즉 금리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섹터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2009년, 2010년으로부터 지금 10년에서 11년 동안 주조 섹터는 테크 섹터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퍼포먼스가 좋았고 가장 높은 성과를 냈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부자들,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해봤더니, 이렇게 펀드메인 서베이라고 이제 약자를 해서 FM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BOA 메릴린치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이런 10년, 11년 만에 처음으로 테크 섹터에 대한 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건 10년 이상 동안 보지 못했던 액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미국의 매도로부터 테크 섹터의 매도가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시결로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글로벌 테크 섹터를 매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트렌드를 가졌기 때문에 미국만 매도하고 글로벌은 사고 있고 그런 식의 액션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의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나왔다가 11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삼성전자 타겟 프라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9만전자, 10만전자 이렇게 불렀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한 30% 가까운 주가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약 7만원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탁에 가깝고 그리고 미국의 스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인 D램과 휴대폰 자체가 사실 글로벌 시장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DRAM 프로덕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미국 투자자, 글로벌 부자들이 이런 테크 섹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런 버블에 있어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아무래도 테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elling first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글로벌 테크 섹터를 매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US에 대한 매도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뭐냐 따져보게 되면은 사실 금리가 인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글로벌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익에 대한 디펜스가 잘 되거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성과를, 즉 이익 측면에서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예상했던 것보다 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금리가 올랐을 때에 비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테크, 기술의 발전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람들이, 특히 투자자들이, 글로벌 부자나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분명히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셀링 퍼스트를 뭘 할 거냐? 일단은 테크 섹터에서 먼저 나타났다. 즉 이런 글로벌 자산 배분이나 글로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내가 위험에 있어가지고 조금 회피를 해야 되겠다. 그게 하이 밸류에이션이거나 금리 때문이다 라는 근거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글로벌 펀드 매니저나 글로벌 부자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리만이 터지고 나서 IT가 잘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즉 IT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테크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이미 눈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팔자, 셀링 퍼스트가 뭐부터 나타났냐, 테크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얻어진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익에 대한 확정에 대한 니즈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그 근거는 금리를 올릴 것이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자유롭다 한다고 한다면 굳이 테크 섹터를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 때문에 셀링 퍼스트가 테크로부터 일어난다 라는 시그널이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글로벌 흐름을 무시하지 마시고 포커스를 했다가 같이 액션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차익실을 해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금리라든지 하이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없어져서 굳이 이걸 팔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실마리나 근거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역시도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